2007년 베이징 가족여행은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아주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의 역할, 아버지라는 무게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숭고한 교훈을 깨닫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까지 잠시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영호입니다. 세상을 돌고 돌아보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이징 이화원에서 사라진 아버지 편입니다. 2007년도 부모님의 50회 결혼기념일인 금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중국 베이징을 선택해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땡땡 투어를 이용한 단체 여행이었죠. 그 당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2008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기 때문에 준비 상황도 보고 시민 서비스 수준도 미리 체험해 보기 위해서 베이징을 방문 도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베이징은 상해도 비슷하지만 역시 무질서가 그 자체였더군요. 자동차, 자전거, 사람이 뒤엉킨 느낌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좀 혼탁한 그 이미지는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그 당시 똑같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뷔페식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좀 허접한 뷔페식이었어요. 아침 7시에 출발하는데 그 이유는 이곳 호텔, 단체 여행의 호텔이 개인단 여행 경비가 낮아서 그런지 북경에서 한 1시간 정도 외곽 지역인 공항 근처에 덩그러니 있는 나홀로 호텔, 거기다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 있는 이화원, 뒤에 보이는 이화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는 거죠. 이번 단체 여행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저가 단체 패키지 여행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여행, 바로 베이징 가족 여행입니다. 구입의사도 없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쓸데없이 쇼핑점은 왜 이리 많이 다니는지, 물건을 강매하려는 상인의 말을 억지로 들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그냥 그 정도는 귀여울 뿐입니다. 이 조선족 가이드의 몰상식간 언행은 이 단체 여행을 완전히 X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아주 원인이 되는데요. 정말 여행 내내 불편함, 동시에 단체 여행 참가 모두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그런 조선족 가이드 때문에 여행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향후 여행사 기획자들 단체 여행을 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가이드의 그 자질을 좀 높인 가이드를 선택해서 투입시켜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싼 가격의 단체 여행 그런 상품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 위주의 여행이 되도록 설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를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가족여행이 불편함과 기분 나쁨만 준 것은 아니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피해야 할 여행 패턴, 이런 여행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 되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가족여행은요,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힘든 여행이라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 또 좋은 점은 또 뭐냐면, 이런 힘든 여행 중에서 가장의 역할,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가장의 무게감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운 교훈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숭고한 교훈을 일깨워준 여행이었죠. 오전 일찍 그 이화원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이제 구경을 합니다. 연변 출신의 이 조선족 가이드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데요. 근데 이 이화원 투어 중간에 화장실에 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아버지를 모시고 공중 화장실, 남자 화장실의 세 번째 칸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공중 화장실 밖에 나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도 안 나오셔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중 화장실엔 4개의 칸막이 남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화장실의 문을 열어보면서 아버지라고 외치니 그 안에 있던 볼일을 보던 중국인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래 자빠지고 있죠. 이런 놀라거나 황당해하는 모습보다 제 눈에는 아버지 찾는 게 더 급하니까 정신없이 아버지를 불러댔죠. 그것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안 보이자 저 목소리 커집니다. 아버지 하면서 문을 계속 이제 4개의 문을 여는 거죠. 뭐 옆에서 사람은 아마 이 사람 돌았나? 혹은 뭐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큰형을 부르고 막 가이드도 부르고 난리를 쳤죠. 아버지 잃어버렸다. 이렇게 됐다. 애타게 발을 동동동동 부르고 한참 만에 큰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걱정이 해소된 그 느낌을 아마 여러분 좀 아실런가 모르겠네요. 사건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요, 화장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제가 요쪽 편에서 이제 핸드폰을 갖고 좀 이렇게 뭔가 보고 있었겠죠. 아버지는 이쪽 편으로 안 나오고 다른 편으로 나오신 거예요. 반대편 길로 휙 나갔는데 제가 없으니까 얘가 또 어디 갔지? 그래갖고 이제 바로 이제 저를 찾아 또 나가신 거죠. 빠른 걸음으로 이제 저를 찾아 나선 것이 정문 입구 방향,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정문 방향으로 가신 거죠. 큰형은 이제 정문 입구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찾은 그렇게 된 건데, 정말 큰형이 큰형다운 행동을 보인 날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잠깐 짧은 시간, 한 뭐 5분, 10분 정도, 15분 정도 됐나요? 아주 그냥 동공이 지진나고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가족 중에 무슨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체로 가족 여행을 많이 떠나시잖아요. 근데 어느 가족 중에 가족 한 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건이 그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가족분이 계시다면 전남으로 보호해주는 자식 한 명은 가이드 말고요. 옆에 꼭 보호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실종 사건이 나면 여행 가이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팔짱 낀 상태로 그냥 구경하더라고요. 이 연변 출신 가이드요. 상당히 실망감을 동시에 느꼈던 사건이기도 한데, 이놈의 가이드가 아버지가 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느릿 찾는지 안 찾는지 흉내만 내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 젊은 가이드가 40분씩 의무적으로 쇼핑센터를 가야 된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이 이 가이드하고 협상을 하게 되죠. 영업점에서 주는 그 소개비를 우리가 미리 줄 테니까 의무적인 쇼핑센터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타협은 됐는데, 이날 오후 12시 4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천안문 광장 투어는 계속됩니다. 그 당시 너무 더운 때양볕인데, 아시다시피 천안문 가신 분은 아시죠? 그늘막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때양볕으로 아주 넓은 그 광장을 지나 이화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금성이죠. 이화원이 아니고 자금성. 천안문 광장을 지나 자금성까지 가는데, 섭씨 36도, 거기에 지열 4도까지 합하니까 체감 온도는 한 40여 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뜨거운 날씨에 그늘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천안문 광장을 거쳐서 자금성까지 진입을 하는데, 이 나쁜 조선족 가이드는 쉬지도 않고 그냥 깃발만 갖고 그냥 앞으로 휙 날아가더군요. 네, 젊은 우리도 이게 힘이 든데, 나이 드신 부모님, 특히 아버지한테는 참으로 무리한 일정을 묵묵히 소화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 존경과 연민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당신이 힘이 드시는 것이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나머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걸음을 계속 걸으셨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따라오시는 그 모습, 이마에는 계속 땀이 흘러내려오고 숨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가족들의 화합을 위한 가족여행이 누군가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음을 베이징 가족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가장이라고 하는 모름지기 힘들어도 고행의 수도승처럼 묵묵히 수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일깨워준 여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옆에서 그냥 제가 양산을 들고 비서 역할을 수행했어요. 그 당시 저에게 자금성이 상당히 좀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지금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금성이 정말 귀중한 것을 보여주지도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이 조선족 가이드를 보면서 화를
상당히 낮지만 참았습니다. 가족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은 것이죠. 앞으로 단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현지 가이드가 수준 이하일 경우는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돈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이징 가족 여행은 정말 가장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무게감을 정말 많이 느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